상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미국 시장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좁은 범위의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장 후반 들어서 강보합권 전환하며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날과 비슷한 종가 수준으로 거래가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0.3%, S&P 500 지수가 0.02%로 강보합권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쪽에서 ECB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지정학적 우려를 딛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이후에 발표됐었던 지표들도 일제히 모두 좋았습니다. 먼저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3%의 증가세를 보였고요. 고용 지표도 좋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전주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짙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를 띠면서 이 부분은 지수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에 이어서 유가가 또 추가적으로 올랐지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반락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향후 저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의 디폴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이 에너지 기업들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날 지수 하단을 지지했던 건 쇼핑 관련 종목들, 이 소비 유통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지수는 보합권을 지켜냈고요. 17,813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쇼핑 관련 종목들이 호조를 보였는데요. 내일 추수감사절 이제 휴장하게 됩니다. 쇼핑 시즌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시장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이 수혜주인 소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선전을 해줬는데요. 백화점주와 대형 유통주들 상승으로 관련 섹터가 호조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보합권에서의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종가상으로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2088포인트 선에서 마감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1% 넘게 올랐습니다. 전통 IT 종목들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그리고 제약 섹터가 이렇게 호조를 기록하게 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가장 선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26% 오르면서 5,116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감 짓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3대 지수 겨우겨우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수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4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jobless claims fall more than expect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27만 건보다 낮은 수치였고요. 또한 전주 대비 무려 12,000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뿐 아니라 1970년대 초반 최저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주 연속 고용 안정성을 뜻하는 기준선인 30만 건을 밑돌면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동성을 줄여서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건수 역시 27만 11,000건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고용지표도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고용 지표까지 호조를 보인다면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네, 다만 고용 지표와 달리 이날 발표됐던 소비 관련 지표는 다소 좋지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미국의 가계 지출 증가율이 전문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onsumer spending tepid, savings near 3-year high.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 이 PCE가 전달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0.3% 증가를 예상했지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반면 이 기간 임금 소득은 0.6% 증가하면서 5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은 미국인들이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기간 개인 저축률은 5.6%를 기록하면서 201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12개월간 핵심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1.3%를 기록했습니다. 10개월 연속 1.3%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준의 목표치인 2%와는 거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지표와 주택 관련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소비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연말 쇼핑 시즌에도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4분기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이날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16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제약과 헬스케어였습니다. 화이자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제조사와 에너지 섹터 그리고 IT 종목이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이자가 3% 이상 급등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주주 친화 정책 발표 이후에 나이키가 추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요. 쇼핑 시즌 앞두고 소매 판매 관련 종목 월마트와 코카콜라, 맥도날드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제조사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보잉사 함께 밀렸고요. 에너지 섹터들도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엑소모빌 0.6%, 쉐브론 텍사코도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IT 종목도 부진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쪽에서 애플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날 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함께 소재 섹터, 소매 판매 관련 종목 섹터가 0.4%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에너지 섹터는 0.8% 조정받았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HP, 휴렛패커드가 이날 장에서 상당히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회계연도 4분기에 실적을 내놨는데 이익, 매출 모두 예상을 밑돈 결과 보여줬습니다. 일단 PC 판매가 5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 이날 정규장에서 14%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는 상당히 두드러진 양상 보여줬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보고서 내놨는데요. 내년 2016년 테슬라 모터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추가 주가의 상승 여력 49%나 더 남아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장의 종가가 229달러 선인데 목표 주가를 325달러 선까지 높여 잡으면서 주가 역시 이에 화답했습니다. 5% 넘는 급등 양상 보이면서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 밖에 실적주에 대한 소식들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 컴퓨터 제조업체 휴렛앤패커드인데요. 이 HP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HP falls over 11% after earnings mis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HP는 지난 분기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 EPS가 9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97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더욱 부진했습니다. 이 기간 HP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든 25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문가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HP는 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 침체와 함께 기업들의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컴퓨터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은 이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PC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 휘트먼 HP 최고 경영자는 이에 대해서 이번 분기에도 힘든 시간이었다며 프린터와 PC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나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HP는 이번 달 초에 회사를 지주회사인 HP와 또 HP 엔터프라이즈로 기업 분사를 마쳤는데요. HP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과 빅데이터 사업에 집중하고 HP 엔터프라이즈는 하드웨어와 서비스 사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분사로 인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HP와 HP 엔터프라이즈도 향후 실적 가이던스까지 낮췄는데요. 이 소식에 HP의 주가는 14.2%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농기구 업체 디어입니다. 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날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을 공개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ABC 뉴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eere's profit tops forecast even as its sales fall sharply. 현지 시간으로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디어는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08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74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5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농업 관련 기계 매출이 35% 줄어들었고 공사 관련 기계 매출 역시 20% 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줄긴 했지만 순이익이 늘어난 것에 투자자들은 집중했는데요. 이 기간 디어가 비용을 21%나 줄인 것이 순이익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제시한 것도 호재였습니다. 디어는 내년 순이익이 1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13억 3천만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어의 주가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별 마감 상황과 그리고 외신 소식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무리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을 줬습니다. 낙폭과 대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이뤄졌고요. 22 추가 부양세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주요국 마감가입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2% 이상의 강세, 프랑스 까크 지수도 항공주 중심으로 1.5% 반등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또 주간 단위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배럴당 43달러 4센트까지 올라섰고요. 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에 따라서 1070달러 선까지 재차 내려앉았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락하면서 3달러 65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IT 종목들 호조에 따라 소폭 반등했고요. 빅스 지수는 5%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 18포인트 선 추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받았고요. 10원 40전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달러 흐름은 재차 강세를 띄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0.24%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조금 내린 2.2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윙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